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기계제어공학과 강성훈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희 기계제어공학과 재학생 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공대 학부에서 배운 것들을 실무에서 잘 쓰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수업 때 들은 것들을 특별히 실무에서 잘 활용하고 계시다는 학우분이 계셔서 특별히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 대학교를 재학 중인 기계제어공학과 전기전자과를 복수 전공 중인 5학년이라고 해야 할까요? 홍승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IK탁이라는 회사에서 롤투롤, 릴투릴, 라인에 관한 연구와 표면 처리 자동화 기계 설계 업무 및 연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기계제어공학과를 선택을 하셨는데 물론 복수 네, 전공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부전공인가요? 복수 전공인가요? 부전공인가요? 복수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우선은 기계제어공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단 현장 근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항상 저는 막내였는데 당연하게 늘 사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제게 현장은 너무나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자동화 라인에서는 센서들의 뭐 입출력 신호라든지 센서들의 신호를 처리하는 방법, 또 그리고 액추에이터들의 부동 제어 및 뭐 선만 밀린 가공 중에 이게 가공 시에 제품이 떨거나 변형이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그런 거를 사수한테 물어보면은 이론적인 대답을 해주지는 못하고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은 묻지 마.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 제 호기심을 풀지 못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론적인 거나 실습이나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사이버 대학교를 일단 진학하게 되었고 일이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앞부분은 주로 전기전자 쪽이랑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고요. 뭐 센서나 그런 것들. 네네네. 그다음에 뒤쪽은 실제로 기계 가공하는 파트 쪽을 얘기를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기계 가공을 직접 하기도 하시나요? 지금 현재 제가 기획 가공 쪽 업무를 5년 동안 했었고 그리고 조립도 겸하였었고 전기 배선도 해본 적이 있으며 그냥 좀 골고루 많이 했었습니다. 20대 때. 음. 그랬더니 제게 너무나 그런 시간이 수중했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직을 맡으면서도 기계 가공 업무나 약간의 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전기전자공학을 부전공을 하시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좀 PLC 프로그램을 제가 제어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욕심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PWM 제어, PID 제어, 이런 쪽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배워두면은 설계나 좀 원리를 아니까 이상현상이 발생했었을 때 즉각 대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현장을 조금은 알아서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기계제어공학에서 추구하는 그 뭐랄까 인재상에 딱 맞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학교 지금 5학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학기로 네. 따지면 몇 학기째이신 거죠? 학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7학기 끝나고 8학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 졸업하시는 거죠? 지금 그게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아마 학업에 대해서 좀 더 흥미가 있어가지고
졸업은 할 것 같은데 아마 학업은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제가 사실 이 질문은 뭐 수업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장소에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학교를 입학할 때 기대를 했던 것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네. 배우고 싶다, 또는 이런 것을 얻어가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입학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입학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졸업을 뭐 한 학기 앞두고 있긴 하지만,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실제로 그 기대한 것을 얻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무언가를 얻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감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제 호기심을 풀 수 있기를 기대했었고, 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제가 원하는 목표의 한 30%, 40%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부분은 기계들의 작동 원리와 이제 힘의 계산법, 설계할 시 이제 고려돼야 할 점들, 그리고 뭐 전기 제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배우고 싶었었고, 지금 현재 설계 시에도 프레임부 처짐이나 모터 용량, 열 전달, 뭐 열 팽창, 배기, 흡기 용량 계산 등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가 많은 어려운 수식들은 제가 직접 풀어내지는 못하지만 구글링 하면은 검색하면 나오는 게 수식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호라든지 어떤 항목을 대입해야 되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한참 멀은 것 같고요. 아마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 한 번 공부해서는 당연히 어렵고요. 그건 누구나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웠고, 사실은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한 번 딱 듣고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그런 비슷한 걸 딱 만났을 때, 이거 예전에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라면서 조금 뭐 기억을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수업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배웠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아까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너무나 느린 것 같고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있는지라 저도. 이 학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이것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건지, 이런 부분이 되게 좀 혼자 걷기에는 조금 막막한 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공대의 공부라는 것이 한 번 들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누군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천재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언제 정말 많이 배우냐면은 현업에서 실제 설계에 쓰다가 막혔는데 그 막힌 부분을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구글링이나 이런 걸 해보잖아요. 구글링을 네, 맞습니다. 해보면은 뭔가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내가 수업 들었던 거랑 조금 다른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예전에 수업 들었던 거랑 구글링 해서 나오는 거랑 비교를 해서 1대1로 비교를 하면서 잘 하다 보면은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표현만 좀 다른 거구나. 이런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사실 공부하는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어떤 지식을 쌓기라기보다는 그 머릿속에 그 사고회로랄까? 사고 논리회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해를 못 하셔도 뭐 전혀 조바심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입학할 때 기대한 것 중에서 30에서 40% 정도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60에서 70% 정도는 더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학과장님은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학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이버 대학교로 솔직히 조금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공학을 떠나서
조금은 일이랑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정말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이제 수식이라든지 기호라든지 전문 용어들이 나오면은 저는 그거를 찾아서 또 헤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은 되게 힘들었었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냥 했어요, 일단은. 그냥 했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뭐 교수님이 유튜브 강의도 있더라고요. 그 잠깐 음, 짤막짤막한 문제들. 네네. 그거 저를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모멘트를 몰라가지고. 정말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리가 아마 가장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과 그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시간 관리를 특별히 뭐 어떻게 했다던가 아니 뭐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노하우보다는 그냥 했어요. 눈앞에 닥치니까 일 끝나면은 수업 한 시간만 듣자. 수업 한 시간만 듣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일이 처음 너무 바빴을 때는 주말에 몰아서 듣거나 시험 전날에 좀 몰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항상 변수들이 있으니까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출장을 갈지도 모르고, 뭐 여자친구가 아플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체계적으로 잡지 못했고, 그냥 생각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냥, 정말로.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수한 과목들 중에서 지금 아마 졸업을 앞두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전공까지 하셨으니까 학점도 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좀 뭐 어려웠던 과목 아니면 특별히 재밌었던 과목, 기억에 남는 과목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어려웠던 과목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역학 과목이 정말 어려웠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논리회로 라플라스 변환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솔직히 저는 사이버 대학교 입학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제를 못 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입학하고 나서 제가 한 2주 동안 정승재 유튜브를 보면서 중학교 수학을 다시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호들이 나오고 미분, 적분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전문 용어랑 미적분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하질 못하더라고요. 뭐가 기울기인지, 뭐가 면접값인 건지, 그리고 또 이 식을 어떻게 치환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또 예제도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역학이랑 라플라스 변환이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과목은 확실히 이거 좀 느꼈는데 실습 과목 중에 하나인 것들인데 아두이노 실습과 메카트로닉스 과목이 조금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제가 직접 코딩을 해서 아두이노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메카트로닉스 과정에서도 직접 실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제가 강의를 듣기에는 엄청 수준이 높은 이런 강의였기보다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제가 몸으로 체감하기 좋았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억에 남는 과목은 이제 교수님이 강의해 주신 수치 해석 과목이었어요. 제가 지금 연구팀으로도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했어야 됐고 함수를 또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식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옥타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풀어 나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유익했던 과목이었고 되게 시각화하기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수식들을 시각화하기 좋아가지고 그 부분이 참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 해석을 방금 그 실제로 강의에 들은 내용들을 그 실무에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수치 해석 말고도 또 그런 식으로 실무에 실제로 적용을 해본 수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좀 재료 역학이나 동력학, 뭐 연력학 쪽으로 조금은 제가 피부로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건을 들어 올리는 라인이었었는데, 중간에 벨트가 끊어졌더라고요. 들어 올리다가 벨트가 그냥 끊어져서 저희가 ASR로 출장을 갔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힘을 계산을 했었거든요, 벨트 힘을. 그랬더니, 이제 고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볼트 자리를 팠었는데 그 부분에서 응력이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그냥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단면적이랑 힘에 대한 거를 오늘 진짜 체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놀랐었고 연력학적인 부분은 이제 또 도금 라인이다 보니까 열 전달이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엑셀식이 회사에 있어가지고 그걸 쓰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기호들을 그래도 조금 알고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좀 더 몸에 깨달을 수가 있었고 또 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모터 계산 이제 용량 계산이나 감속비, 토크값, 이제 회전체에 대한 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값들을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해서 모터 산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어, 혹시 학과 후배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네, 후배들에게 뭔가 좀 남기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저랑 크게 뭐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일이랑 학업이랑 병행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압박감은 조금 벗어두셨으면 해요. 저도 압박감에 많이 시달렸었고 방금 학과장님한테도 여쭤봤듯이 조바심도 났었고 은근히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더라고요. 학업이란 부분이. 그냥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너무 압박감이랑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들은 다 드렸는데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아니면 저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현재 결혼을 못한 미혼이고 여자친구가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네, 항상 제가 예민하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학업 때문에 응원 많이 해주고 저를 아껴줘가지고 일단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고 이제 학과장님한테도 질문들이 여러 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질문은 질문 지금은 안 하시는 지금 건가요? 말해도 될까요? 아, 지금 하셔도 됩니다.